2025년 1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 자리는 아마도 현장에 참석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서로 옆을 쳐다보면 이 저녁에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 것에 대단히 감동스럽고, 우리가 출신은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또 종교도 다르지만 이곳에 모인 수많은 앞으로 해서 절로 모든 우리 시민들의 목표는 하나 때문에 여기에 왔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가 바로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다 오신 거 맞습니까? 전국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입니다. 이미 홈페이지에서 국민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15만 명의 국민 변호인단이 모였습니다. 우리 15만 명의 국민 변호인단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만간 20만, 30만, 50만, 100만을 이루고 수백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모인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2030 세대분들과 국민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야당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국회 폭력 그리고 밀어붙이기 입법 탄핵 또 탄핵 우리 역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틀 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불과 2년 동안에 야당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것을 무려 178회나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연히 우리 국민이 뽑은 국가의 원수이자 대한민국 상징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 2030 세대분들 자라나는 학생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격으로 행정부 수반 자격으로 국회에 연설하러 갔는데 야당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미국에 공화당 민주당이 있지만은 당은 달라도 최소한의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하러 오는데 어느 당이 그 국회를 버리고 나가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선진 대한민국의
야당의 모습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야당의 이런 29번의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드는 등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것은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탄핵 소추되어서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탄핵을 당했고 또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행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안 들으면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도 없습니다. 서울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치안총괄하는 경찰총장도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 북한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신경쓰고 오직 국가 권력만 잡겠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것이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과연 국민도 안중에 없고 국가가 망하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이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맞습니까? 민주당은 해체하라! 현재 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주당 똑바로 하라라고 하면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발만 하고 모두가 내란 동조라고 해서 가만히 강의하던 전환기를 2번이나 고발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당명을 바꾸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고발당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고 하니 또 여론조사기관을 협박하기도 하고 이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더불어 협박당입니다. 2030 세대 여러분들 보기에 기성세대로서 미안합니다. 민주당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자란다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발 이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협박당, 이런 당은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더불어 독재당 분들은 똑바로 듣고 똑바로 반성하고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만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전환기를 또 고발하겠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전환길에게 또다시 내란 선동인이 또 극운이 덮으시오는데, 그런 민주당과 여기에 계시는 언론대사들 마찬가지로 더불어 끈아풀당, 더불어 끈아풀처럼 따라다니는 언론인들도 반성하십시오. 우리는 과장 보도도 바라지 않습니다. 축소 보도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이라도 보도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사들 중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민주당과 함께 망하게 아니고 분열시키는 그런 언론사들은 반성하라! 대통령께서 현재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대통령께서 왜 그런 방법을 썼을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29번의 그 탄핵 속에서는 심지어 감사원장 탄핵도 있습니다. 감사원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는 곳이 감사원인데, 그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탄핵시켰습니다. 검사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잡는 것이 검사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를 탄핵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29분의 행정부와 국가조직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탄핵과 예산삭감, 그 뒤로 또 새로운 것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라고 다들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체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공정과 절차를 왜 어기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공수처장 오동훈, 서부지법 영장판사 이순영 모두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 전부 다 부당한 민주당의 끈앞풀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범죄라는 것은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온데다가 현수막대 걸고 언론도 민주당 끈앞풀이 되어서 내란 수개라는 이상한 말 하면서 강제로 끌어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이자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다면은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방문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야당에서는 총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경찰분들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경찰 중에서는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많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날 아침에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국민 중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국민 섞여 있었고 그리고 아까 관저 밖에는 경찰들이 3,000여 명이나 둘러싸서 안에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을 때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경찰에게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당이 과연 대한민국 당 맞습니까? 그때 모든 국민들께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실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인데 그리고 경찰이든 경호처든 모두 우리 소중한 국민 아닌가? 어느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바로 희생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라고 하는 민주당과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 어느 국민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우리의 진정한 애국자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청계광장에서 이 서울에서 이 저녁 시간에 차가운 날씨 속에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환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다시 살려내고 직무복귀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부당한 야당의 민주당의 이러한 반국가적인 국가와 국민을 한쪽에 놓고 오직 대통령만 끌어내리려는 이런 민주당의 끈앞으로 볼 수 있는 공수처 그리고 서부지법의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는 이런 절차적 정의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속에서 체포 과정이 있었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의 과정 역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다 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그동안 우리 5,300만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모두 다 잃게 만드는 그 부당한 헌법재판소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하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 중에 하나라서 너무나 권위가 있고 그 헌법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왔지만은 이번에 드러난 사실들만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속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가뜩이나 좌파 쪽이고 진보 쪽이었던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나는 가장 왼쪽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영배 스스로 극좌파라는 뜻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두고더라도 오늘 당장 모든 뉴스에서 떠들썩한 거 봤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불의하고 아이들 보기에 얼굴 뜨거울 정도의 그런 못난 짓을 하는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문영배는 들으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사퇴하라!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자기 친동생이 이상희 변호사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그 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여동생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다면 신언니가 되었으면 법적으로 재판 회피 신청하고 양심 있다면은 제 여동생이 대통령 퇴진 주장하는데 언니가 되어서 어떻게 제가 공정한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다면 즉시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될 건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염치가 없는 파렴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 미선
재판관은 즉시 사퇴하라!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까지 모두 다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정계선 남편은 황필기 변호사로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탄핵을 주장하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과연 그렇게 이루어진 심판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현재 한 명 더 임명해달라고 요청한 40여까지 그렇게 되면 4명이 우리법연구회입니다. 40여 역시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물으니까 그런 것은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도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전방 유전선에 가면은 우리 아들, 우리 조카, 우리 동생들이 목숨 걸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북한에 맞서서 지금 군사훈련 받고 철책을 지키고 계시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현재 비상계엄 때는 10%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역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는데 광주 시민들까지 전라도 도민들까지 모두가 동참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자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60%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면 안 된다, 직무복귀를 명령한다라고 국민이 요구하는데 과연 헌법재판관에서 이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만약에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고 국가를 살려내라고 명령하는데 만약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성 곧 임명되고자 하는 40명까지 합쳐서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뜻을 정반대로 거슬렸으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을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1905년 을사 오적들이 우리 조선을 팔아넘겼듯이 만약에 국민의 요구가 이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 5명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고 파면시킨다면 그 5명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러하고 국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땅의 주인은 헌법재판관입니까? 국민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침몰되기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참으로 이만큼은 위기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현재 입법부를 장악해서 탄핵 마음껏 행정부까지 마비시키고 있는데, 그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의 판사들까지도 모두 거의 장악되어서 사법부마저도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민주당 지시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민주당을 비판하면 고발해버리고 카카오톡 검열하고 또 비판하면은 내란이라 또 극우다 이래서 고발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민주당에서 급하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도 현재 불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재판 절차도 어겨가면서 빨리 끝내라, 빨리 심판해달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이재명 대통령 시키겠다고 현재 모든 것을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면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히틀러 나치당이 했던 전체주의요 독재주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이런 우리가 쌓아올렸던 바로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던 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피땀 흘려서 일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 미군 덕분에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이 이만큼 평화롭게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 장악하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휘젓고 헌법재판소를 마음대로 하고 선관위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전한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도 고발했다는 것은 선관위도 민주당과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전한길이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전한길을 고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민주당과 한 통속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장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쌓아올렸고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가 이룬 이런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독재주의로 가고 전체주의로 가고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오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복귀시키고 직무 복귀시켜서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우리 기업가들도 다시 근로자들도 다시 힘을 합쳐서 허리띠 졸라매고 현재 이 힘든 난국을 함께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우리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고 직무 복귀시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를 다 함께 외쳐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끝으로 우리 국민 변호인단에 모두 가입하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함께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계셨던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전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원하고 다시 직무복귀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만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환호하는 이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것이고 그 하늘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전해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이크 처음 틀고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짧게 이야기하고 목을 좀 아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 2월 15일 바로 지난주 대구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탄핵 그날 탄핵 찬성하는 쪽에는 이재명이 자기 나오라고 했지만은 모인 사람이 경찰 추산 5,000명, 동대구역에 탄핵을 반대한다 라고 해서 모인 인원이
5만 2천 명.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뜻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인원 5천 명보다 반대하는 5만 명이 10배가 많고, 그날 광화문에도 경찰 추산 3만 5천 명이었으니까 합치면 찬성하는 쪽보다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15배 이상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여론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직접 민주주의, 우리 주권을 찾는 방법이 이처럼 비록 차가운 아스팔트지만 직접 모여서 목소리 내는 것이 주권을 찾는 바로 그 정신, 그 행위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이어서 대구도 뒤집어졌다 뭐 이런 듣던데요. 이번 주말에는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과 우리 전라도 도민들, 전 국민들이 함께 또 경상도든 전라도든 그리고 충청도든 강원도든 경기도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전 국민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복귀시키고 다시 직무 복귀시켜서 대한민국을 살리자라는 열망은 하나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모두 이번 주말에 광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고,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의 편이 될 것이고, 직접 광주에 모여서 대한민국 다시 살려내자,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자,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이제 목이 쉬어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국민변호인단의 영웅 전한길 선생님과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함께 호응하고 승리의 함성을 질러주십시오.